20일간의 실크로드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중국 입국 시에는 다중입국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일 이상 머무르는 장기 여행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동수단은 주로 기차를 이용하게 되므로 기차표 예약은 트립닷컴이나 1230 유geb을 통해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예약은 최대 60일 전부터 가능하며 반드시 여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9월은 중국 여행 성수기에 해당하므로 호텔은 미리 확정 예약을 해두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여행 전에는 반드시 고산지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9월의 실크로드는 낮에는 25 내지 35도, 투르파는 40도 이상까지 오르지만 밤에는 5 내지 15도까지 떨어지는 극심한 일교차가 특징입니다. 따라서 통풍이 잘 되는 긴팔 셔츠 서너 벌과 함께 밤 기온이나 고산지대에 대비해 패딩이나 두꺼운 외투가 필요합니다. 편한 트레킹화, 모자와 선글라스, 얇은 가디건 또한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입니다. 여행의 첫날은 인천에서 출발해 우르무치에 도착합니다. 도착 즉시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와 간식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지역은 인터넷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호텔 와이파이 환경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날에는 신장자치 박물관과 홍산공원, 그리고 위구르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제 대바자르를 둘러보며 현지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양꼬치와 좌판, 난 같은 대표적인 위구르 음식을 맛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날은 천산천지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이곳은 설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장관으로 유람선이나 케이블카를 이용해 더 넓은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산지대 특유의 강한 바람과 강렬한 햇빛에 대비해 방풍 자켓과 선글라스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날에는 기차를 타고 투르판으로 이동하여 교화고성과 카나츠, 포도구 등 실크로드의 핵심 유적지를 탐방합니다. 이곳에서는 위구르 전통 면요리인 반미엔과 시원한 양피, 그리고 신선한 포도를 맛보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입니다. 투르판의 뜨거운 열기를 느낀 다섯째 날은 화염산과 베제클리크 천불동을 탐방하는 날입니다. 서역 고전 서유기의 배경이 된 화염산은 이름 그대로 불타는 듯한 붉은 산맥이 장관을 이루며 한낮에는 숨이 막힐 정도의 더위가 몰려옵니다. 이 때문에 아침 일찍 방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어서 찾게 되는 베제클리크 천불동은 과거 불교의 성지로 수많은 불상과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과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화려하면서도 쓸쓸한 감흥을 함께 줍니다. 이곳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오직 눈과 마음으로만 역사의 숨결을 담아가야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실크로드의 진정한 보석이라 불리는 둔항으로 긴 이동이 이어집니다. 투르판에서 출발해 기차로 7시간, 환승을 거쳐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길이지만 한번 도착하면 이 여정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사막과 황량한 대지는 고대 실크로드를 걸었던 대상들의 고단한 발걸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긴 이동을 마치고 둔항에 들어서면 여행이 점차 본론에 접어든다는 설렘이 밀려옵니다. 7째 날부터 9째 날까지 둔항에서의 일정은 실크로드 여행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 문명이 빚어낸 불교 예술의 보고인 막고굴과 황금빛 사막 속 오아시스가 어우러진 명사산, 월화천을 둘러봅니다. 또한 당나귀 고기 요리와 함께 둔항 특산품인 야광배와 실크 스카프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막고굴은 수천 점의 벽화와 불상이 남아있어 장대한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불교 예술의 보고입니다. 다만 성수기에는 입장료가 다소 높고 사전 예약이 필수이지만 그만큼의 감동을 안겨주는 장소입니다. 또한 명사산과 월화천은 사막의 이색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황금빛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지고 그 속에 자리한 푸른 오아시스 월화천은 신비롭고 황홀한 조화를 이루어 여행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해질녘 붉게 물드는 사막 위를 낙타를 타고 걸을 때 마치 천년 전 상인들의 행렬 속에 들어선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옥문관과 양관 등 옛날 실크로드의 관문을 방문하며 고대 제국의 국경을 넘던 긴장과 기대를 함께 느껴볼 수 있습니다.
두낭에서는 또한 특색 있는 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낯설지만 깊은 풍미를 지닌 당나귀 고기 요리와 구수한 황토면은 여행자의 입맛과 호기심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아울러 두낭의 대표 특산품인 야광배와 고운 빛깔의 실크 스카프도 기념품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열흘째와 11째 날은 장애로 향합니다. 이곳의 백미는 단연 칠채산 다나지모라 불리는 지질공원입니다. 붉고 노란 암석이 층층이 쌓여 형성된 이곳은 자연이 만든 거대한 캔버스와 같습니다. 햇빛의 각도에 따라 색감이 달라져 특히 일출과 일몰에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이어 평산호 대엽곡에서는 대자연의 위용을 온몸으로 느끼며 실크로드가 단순히 문화 교류의 길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부딪히고 어울리던 길이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12째 날과 13째 날은 란주에서 보냅니다. 황하강을 끼고 자리한 이 도시는 예로부터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적은 병령사 석굴로 황하강 절벽에 조성된 석굴사원은 그 규모와 정교함에서 압도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이곳은 날씨에 따라 보트 운행이 제한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란주에서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기다리는데 바로 우육면입니다. 한국에서도 흔히 맛볼 수 있지만 현지에서 먹는 우육면은 깊고 담백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을 선사합니다. 황하맥주와 함께하는 한 끼는 란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짜 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14째 날부터 20째 날까지는 시안과 예난에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시안은 고대 중국의 수도였던 만큼 볼거리와 유적이 넘쳐납니다. 특히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병마용갱은 규모와 정교함에서 압도적인 감동을 주며 진시황의 위세와 고대 제국의 권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또 험준한 절경을 자랑하는 화산에서는 장엄한 풍경과 함께 고대 도교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섬서역사박물관은 중국 문명의 정수를 담아낸 공간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지만 예약은 필수입니다. 마지막 일정지인 예난에서는 중국 현대사의 흔적을 탐방하게 되며 실크로드가 단지 고대의 길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역사의 무대였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실크로드 여행의 전반부는 광활한 자연과 고대 불교 유적, 그리고 사막의 풍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후반부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심층적으로 체험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여행의 초반은 길을 따라가며 만나는 대자연이라면 후반은 도시와 문명 속에서 만나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은 1인 기준 총 약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쇼핑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신장 지역은 보안 검색이 작고 검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정치적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내 인터넷 환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VPN을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좋으며 결제를 위해서는 위챗이나 알리페이 같은 현지 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고산증 예방약, 설사약, 외상, 연고 등 기본 상비약을 챙겨두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세심한 일정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실크로드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20일간의 대장정이 될 것입니다. 도시마다 다른 음식과 사람들, 그리고 실크로드의 웅장한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이 될 것입니다. 하이클래스 용산